나라 보셨어요? 뭐 과거에 몇 나라에 그런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대통령 후보들 공이 다 주요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저 위 상단에 올려놨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됐는가?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그냥 안타깝게. 예. 희한한 일입니다. 검찰 개혁이 이게 무슨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국민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공약 제일 상단에 차지한다는 게 하나 좀 여쭙게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 아마 질의하실 때 그 현역 의원 두 분들 지금 피의자냐라고 물었을 때 뭐 피고발인이라고 네, 답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입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사무실, 휴대전화, 차량까지 다 압수를 했다고 보도해서 봤습니다. 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옵니까? 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 누구에 대한 무슨 피의 사실에 저 피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된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저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그 사건 또한 강원랜드 사건을 보면서 정말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아무리 총장께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해라라고 룸을 많이 만들어 줬더라도 이 타성적으로 자기 내부 식구 감싸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건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래 끌고 있어요. 옛날 서양의 유명한 법원 중에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PPT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동안에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 다음 장도 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김광준 검사, 진경준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는 다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에 착수하는 게 보면은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막 비등한데 수사 안 하고 견디다가 안 되니까 특임검사라든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수사에 착수하지요. 공통점으로는 수사 착수 그 즉시 한 이틀에서 일주일 상간에 주요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요. 또한 일주일 정도쯤에 주요 인물에 대해서 다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기소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음.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7월 26일 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때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10월 그 태블릿 PC가 JTBC에서 보도된 이후에 급하게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즉시 압수수색하고 인물 소환하고 해서 한 달 안에 국정농단 1차 수사를 마치긴 합니다. 어쨌든 수사 착수가 늦었지만은 착수하면 한 달 만에 끝냈어요. 근데 그 뒤에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한 거 보시면은 우병우 사건 이거 민기작거리다가 한 2달 다 돼가지고 수사 착수하지요. 우병우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이 무려 2달 반 지나가지고 합니다. 깡통폰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환도 뭐 2달, 3달 지나가지고 합니다. 기소 아무도 못했습니다. 옆에 안태근 사건 이건 빨리 수사팀 꾸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어느 정도 했는데 주요 인물 소환 안태근을 한 달 정도 이후에 소환해서 그 이후에는 진척이 없어요. 지금 서지현 검사 쪽에서는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강원랜드 수사 사건. 2월 4일 날 우리 안미영 검사가 MBC 뉴스데스크에 나오고 꽃장 양문환 검사장으로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굉장히 늦습니다. 2주가 넘고 또 한 달 다 돼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폭로자만 5차례 소환을 하고요. 피의자 쪽은 소환을 했다는 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병우 사건, 이석수 사건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그 특별수사팀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생각했을까? 저 자신이 좀 한스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뭉개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수사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 전 사건과 좀 차이점이 있는 건 안태근 성추행 수사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동부지검에 있는 성추행 사건 수사팀하고 독립 수사를 하고 있는 강원랜드 수사팀의 경우에는 수사할 내용이 단일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 정리하고 수사 상황 정리하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특감단이 특임 검사가 발족할 때는 수사가 상당히 내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특임 검사가 발족이 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성과를 내고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혹스러운 것은 안미영 검사가 검사장이 총장한테 갔다 오더니 사건 결론이 뒤집혔다라고 했는데 김수남 총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 근데 출국 금지도 안 하고 또 나갔다. 이러니까 공수처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이 안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검찰의 과잉 수사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 당의 염동열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이 강원랜드 건을 의원실을 몇 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든지 또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수는 누구 것이냐 이걸로 시작을 해서 벌써 6개월이 넘도록 그다음에 이전 대통령 주변의 인물을 전부 다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최근에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다수와 관련이 없는 청와대 문건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또 하나 검찰이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사후영장을 발급할 정도로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 이게 검찰 수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우리 총장님께서는 또 피의 사실 공포 문제도 지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수사 방식을 보면 우선 망신주기식 수사, 또 수사 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막무가내식 피의 사실 공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부정을 안 하시겠죠. 최근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 기각이 법원에서 됐죠.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법원을 몰아가고 있느냐?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기각이 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찰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영장 판사의 결정을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다.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러면서 법원을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그러면 총장님, 검찰은 이렇게 법원이 본인들의 기준과 잣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국민을 앞세워서 여론을 호도하고 또 인민재판 하듯이 담당 법관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고 보시나요? 표현 영장이 기각되어서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까봐 좀 영장 기각 자체에 불만이 좀 과하게 표현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법률적인 표현에 한정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지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그러시면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습니까? 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는 이유가 있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전부 다 적폐로 지금 검찰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반성하시고 또 우리 모든 법조인들에게도 많은 교육을 시키신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총장님? 저희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수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또 그 관련해서는 법적인 다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사법경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경우에는 불만을 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사법경찰에게도 그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하신 말씀하고 이어서 법원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단 결론을 정해두고 질주하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짝맞추기 수사 또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검찰은 매 정권마다 정치 권력의 종속이 돼서 정권의 칼잡이 노릇을 자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검찰이 국민 법 감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수사를 할 때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네,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금 보지 않는 게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은 국민 법 감정을 앞세운 여론 효도에 열을 올리기에 앞서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열망이 왜 이렇게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렇게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신여 노릇을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입니다. 매 정권마다 어느 정권 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자꾸만 이렇게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공수처 신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또는 김관진, 그다음에 이 카운랜드 이 수사가 처음부터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면 검찰 조직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 총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좀 짧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공정에 의문을 드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그러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나 내부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사실 권력기관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 사실 왜곡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여당에서 야당 의원을 고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며 본인이 옳다고 해도 남들이 의혹을 갖는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특위에서 2명의 위원을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것에 특수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조직에서 또 다른 조직과 권한의 재배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조직이 가지는 본인들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분 또는 수사를 받는 강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나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 회의록을 읽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청의 대표이신 우리 검찰총장님과 다른 검찰청의 주요 보직을 맡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사실은 그 사건을 돌아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들 그런 생각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면에 서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피고인 전문 변호사라는 전문 의원이라는 스스로 이름까지 걸 정도로 고발까지 당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돌아보면 정무적 판단을 기관들이 하는 거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판단을 왜 검찰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가. 물론 그것이 분리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적어도 혐의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우리 모두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아주 주요한 계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제 스스로가 중립을 지키고 있나 또는 균형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 위원님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빨리 혐의에서 벗어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계속 유지합니다. 검찰총장님, 검찰은 사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사법작용을 하는데 행정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부인데 사법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행정부, 사법작용을 하고 있는 행정부가 사법작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보직상으로 높은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가요? 업무 내용과 대우는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차관 대우 받는 직급이 몇 명이신가요? 44명 맞죠? 검찰에서 차관급 대우를. 현재 저희가 행정 직제상 차관으로 돼 있는 자리는 법무부 차관. 차관급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관급이라고 지금 저희가 통칭하고 있는 게 검사장 자리가 차관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부 어느 규정에도 차관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질문을 아시면서 또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자, 그럼 차관급 애우라고 돼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급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차관급의 대우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도 차관 예우를 받는 보직은 딱 2명이고요. 경찰청은 경찰청장 1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44개의 검사장급이라는 보직을 만들어서 거의 이 모든 분들이 차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의 한 국의 검찰국장이 차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각 부처 국장 회의에 국장이 나가는 걸로 아십니까? 법무 실무 관행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총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서 각 부처 국장 회의를 하면 법무부에는 국장이 차관 대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격이 안 맞는다고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국장 회의에는 과장이 나갑니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 관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찰청 내 간부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실제로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가 500명입니다. 검사 전체가 2,000명인데 4분의 1 정도가 부장검사급 간부입니다. 그럼 간부는 원래 직접 수사하시지 않죠? 꼭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는 대부분 경우-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겠죠. 그게 직무상 구분이 돼 있지는 않고 사건 배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저는 특권 검찰의 개혁에서도 부당하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실제로 보직이나 이런 걸 관리할 때 재판부를 사법부를 향해 있습니다. 사법부의 직급에 따라서 검찰청까지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예우를 계속 사법부의 예우와 비교해서 항상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사법작용은 사법작용인 거고 행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부합하게 적합하게 어울리게 그 보직들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나라가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이제 법계를 이어받아 가지고 형사사법 분야를 대륙법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주로 영미법계 그 국가가 영미 국가를 많이 방문을 해서 보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강윤상입니다. 검찰총장님, 법무부 장관은 그 수사에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무슨 뭐 강력 조폭 최근에 조폭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폭 수사를 좀 하라든지 검찰총리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취지, 그 법의 취지는 뭡니까? 수사가 공정하게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검찰청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미치는 네.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 네, 걸로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직접적인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 그 지위에서 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지금 총장님 말씀 취지에 따르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셨어요. 5월 11일 날 작년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참사 재수사 언급했고 이영렬 안택은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하셨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시하셨고 강원랜드 수사 외압 진상규명 등등 대여섯 차례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있고 뭐 일반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검찰청법이나 우리나라 헌법,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이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님께서 그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를 하라든지 이영렬 만찬 감찰 지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만찬 감찰 지시는 일반 행정권에 기해서 감찰 작용을 하는 예,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인지 우리 문 총장님께서 검찰총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가 이게 헌법과 검찰의 중립성, 정책 중립성 이런 게 발전이 돼야지 이게 지금 뒤로 가고 있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장님께서 지금 2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누리시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과거 지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위직을 지내셨죠. 총장님에 대한 세간의 평, 착한 분이다. 말 잘 듣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고위직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 총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불명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참 암담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새 검찰 수사가 너무 거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 검사 자살하셨잖아요. 그 상가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셨죠? 네. 이게 거친 수사 아닙니까? 지금 평이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눈물 흘리셨죠? 후배가 수사받다가 검찰 같은 동료가 수사받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거기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부끄러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자, 정치보복 수사 연내 끝내신다 그랬죠. 연내 끝내겠다. 그런데 그때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개 조직원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일국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입니다. 일개 조직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세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 그러고 맨날 정권 눈치만 본다고 그러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끄럽습니까? 인류대학 나오고 공부할 만큼 하고 자존심 있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투신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직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계신 게 아니잖아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당당하게 하세요. 떳떳하게. 자, 첫 질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식으로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줘서 서로 견제하자는 말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당대표께서도 병렬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줘서 서로 경쟁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해서 저희 당은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식으로 해서 다소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또 정의로운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자. 영장 청구도 물론 일본은 지금 인신 구속은 지금 물론 검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청구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생각을 좀 해주시는 걸로 일단 첫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라는 큰 말씀으로 생각하고 제가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 국민을 문명 시민으로 대우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 수사가 거친 면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일부 모든 수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좀 세차게 몸짓을 한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수사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고 뒷부분은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은 수사의 효율성보다는 적법성을 따져야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제도를 바꾸고 교육을 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수사의 사법적인 통제를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법적인 통제 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국가경찰 제도를 지방경찰 제도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너무 빠른 이야기고 또 하나는 현재 경찰 시스템에 정보경찰 시스템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이 공수처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총장님? 네,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검찰의 자료를 보니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얼마나 고민이 있었는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검찰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놀부심보가 보이는 저는 그 자료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딱 한 장이네요. 상권 분립 등 헌법 정신 존중 한 장이 아니고 한 면이죠. 존중 필요, 부패 수사 기능의 공백 이축 방지. 공수처 찬반도 아니고 부패 수사 기능의 공백 이축 방지는 완전히 검찰도 똑같이 구수사 권한을 가지겠다는 의사 표현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공직 부패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아직 낮지 않습니다. 수사 부패 수준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데 수사의 총력을 위축시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부패 수준이 낮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검찰이 잘못한 거죠. 그동안 최고의 수사기구인 검찰이 부패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부패 지수가 높다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패 지수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수사가 많이 될수록 또 부패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검찰이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수사의 총력을 줄이는 것은 너무 빠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검찰이 저는 오늘 이 자료집을 보면서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렸다. 정말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검찰이 내려놓아야 될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국정감사나 그런 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일선 검사들 상대로 전수조사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후배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물론 수치화로 정확히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찬성 의견부터 아주 반대 의견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의견을 다수라고 딱 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밑에 초임 검사들이나 여러 낮은 기수의 검사들과 얘기해 본 바로는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자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 공수처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검찰이 그동안 비난을 받은 게 일반적인 고소사건이나 이런 처리에서는 검찰 열심히 합니다. 정말 어떤 기관보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형사부 검사들 고생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곳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오히려 정말 중립성이 담보되는 기구에 그런 수사를 맡긴다면 검찰이 그동안 짊어졌던 멍해를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아주 검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밥그릇 지키기식으로 검찰의 권한이 뺏기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수사권 조정에서도 한 가지도 내려놓는 게 없어요. 지금 주요 쟁점별 입장에서 검사의 사법 통제 해야 된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부여 안 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조금 줄이겠다. 검사의 영장 신사 헌법적 결단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그대로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검찰의 사법 통제에 일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된 사건의 인원이 매년 4만 6천 명 내라는 이 보고서 자료를 내셨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한 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더 높지 않아요? 한 80% 이상의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한 대로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경찰에서 수사한 대로 검찰에서 결론이 나는 사건들이요. 대부분 경찰이 결론 내린 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눈 가리고 앙 아닙니까? 실제로 수사가 일어나는 환경 그 자체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형사소송법 규정은 실제로 검찰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 지휘 때문에 경찰 수사가 왜곡됐다고 하는 건 전체 사건 전체 문제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실제 문제된 것은 주로 저희가 검찰이 의문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특별수사, 인지수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좀 크게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사 지휘에 관한 부분은 1년에 저희가 사법경찰관의 사건을 저희가 수사 지휘하는 건 40건이 안 됩니다. 40건이 되지 않은데 그 부분에서 큰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가 있으면 살펴봐야 되는데 그 40건이 안 된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수사 지휘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 문제되는 부분은 수사 지휘 부분이 아닙니다. 수사 지휘 부분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 수사 지휘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고쳐야 될 구체적인 요구가 생기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논의의 방향이 서로 상대방 서로 엉뚱한 부분도 손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자료 외에 저희가 특별수사를 인지수사 부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논의되는 직접 수사를 하는 분야도
상당히 축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정리하시고 최소한 보충 질의하시죠. 저희들이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하기 이전 수준까지는 되돌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네네. 백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재훈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의를 종합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수처 논란 관련해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찬성 입장입니다. 총장님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상 반대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상 반대. 저는 국회에서 논의된 자, 결과에 아무 생각 따르도록 없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 생각 없다고 하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은 조국은 사실상 폐지, 문무일 총장은 유지. 맞습니까? 네, 저는 수사지휘권은 유지. 저는 자치경찰이 수사하는 자, 부분은 검찰이 알았습니다. 자, 경찰이 자치경찰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경찰 부분만큼은 빼고 자, 그러니까 국가경찰의 경우에는 문무일 사법통제가 총장은 필요하다고 수사지휘권 생각합니다. 유지 가져야 되겠다. 국가경찰에 대해서는 사법통제가 필요하고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민주통제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장 청구권은 경찰은 가져야 되겠다. 검찰은 안 된다.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기소권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안은 공수처에 관련돼서는 예외적으로 부여해야 된다. 이 기소권을. 그런데 검찰은 반대죠. 공수처가 있더라 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국회에서 논의된 결정된 바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 따르도록 없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무 생각 없다. 자, 직접 수사. 1차 수사 관련돼 가지고는 조국 민정수석은 사실상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 문무일 총장은 특수수사, 이를테면 특수부를 조금 이제 축소를 해 가지고 5개 권력으로 엮어서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큰 부패 수사라든지 이런 거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아니 업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인 제한을 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사실상 실무상 직접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좁힐 필요가 있다는 자, 겁니다. 그 문무일 총장님의 말씀을 언론이 내일 아침에 다 받았을 거예요. 공수처 논란은 아무 생각 없고 수사권 지위는 유지해야 되고 영장 청구권도 경찰이 가지고 가는 건 반대하고 기소권도 반대하고 직접 수사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 및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을 문무일 총장이 전면 거부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거부의 문제가 전면 아니고 거부잖아요. 일단은 그런 안을. 생각이 다를 수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이 겁니다. 다르다는 게 거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문제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건 다르고 좀 다른 다른가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일 언론에서는 아마 전면 거부라고 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검찰총장께서 사법개혁에 관련 업무 보고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와야 될 것이 당당하게 검찰의 인사권을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저는 검찰개혁 인사권 독립되면 검찰개혁 다 된다. 시작과 끝이다. 그 다음 문제 뭐 기소권, 영장 청구권, 뭐 공수처 저는 이런 것들 논란은 마이너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인사권을 권력으로 독립시키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때 이거를 당당하게 들고 나왔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한 이 정권이 얼마나 말을 무소불위에 꺼내면 검찰을 장악하고 있고 인사권을 정행을 통해서 권력 남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하명 수사, 정치 보복 수사 이런 뭐 총장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 들어서자면 뭐 했습니까? 이영렬 중앙지검장 잘라내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잘라내는 것도 치졸한 방식으로 잘라냈습니다. 털고 털어서 뭘로 기소했습니까? 김명은 법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명은 기소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무죄 났습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에 대한 이 명예 어떻게 복원시켜 드릴 겁니까? 자, 이영렬 지검장 잘라내고 쫓아내고 윤석열 지검장 중앙지검장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청법 34조 35조 위반했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 사퇴된 상황이었고 이창재 차관 사의가 된 상황이었고 김순환 검찰총장 없는 상황이었고 김주현 대검차장 사의를 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 내려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윤대진 차장 임명하고
그래서 대윤, 소윤 이런 오욕, 모욕까지 검찰이 당했습니다. 이것은 총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 정권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얘기하면서도 검찰을 신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인사권을 장악한 폭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수사들이 검찰이 하는 수사들에서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이완규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검지청장이 내부망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검찰정법 제34조 1항에 근거해 이번 인사에 대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 차관했는지, 언제 했는지 검찰 내부에서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느 것보다 이 정권이 검찰을 신여화하고 검찰의 하명 수사를 하고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이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이영렬 잘라내고 윤석열 받고 권력 남용을 통한 검찰 인사권의 폭거, 장악, 이것이 지금 모든 문제점의 시발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총장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검찰 총수로서 엄중하게 이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검찰의 개혁을 할 수 있는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 문제에 대한 걱정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수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검찰이 정치로 중립해야 되고 수사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큰 말씀 아닙니다. 작은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법개혁을 하면서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검찰총장이 소신을 갖고 권력의 향방에 좌우되지 않고 저는 엄정한 수사,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총장이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릇됨이 있는지 수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범계 대변인요? 위원. 예.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모호해서 저희 7분 동안 전부 다 할애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반대한다는 말씀인가요? 공수처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잘 논의,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대로 안 되는 거네요. 제가 국회에서 결론이 안 나는 걸 제가 나서서 결론 내게 할 수 그것이 있으면 공수처를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논리로 포장되거나 그렇게 홍보되거나 아니면 기사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수처에 관해서 너무 다양한 저희 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권에도 그러면 총장님은 그 지금 검찰 행정을 하는데 내부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총수로서 조율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렇게 할 의사가 없으세요? 언제나 그렇게 내부 의견이 다양하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맡겨 놓으시겠습니까? 내부 의견은 계속 조율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백혜련 의원이 문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집을 하고 일선의 있습니다. 검사들 중에는 검찰이 아무리 잘을 해도 표가 나지 않는다. 차라리 그거 뭐 그 수사 대상 범위가 이렇게 크지 않은 거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줘서 나머지 수사 정말로 필요한 어떤 그 뭐 정경유착의 수사라든지 기업 범죄라든지 각종 여러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에 주력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올 거 다시 돌려올 건 돌려오자 이런 건강한 논의도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런 의견도 많이 예, 들었습니다. 오전 그 사개특위 논의가 끝나고 일부 언론에 총장님께서 공수처 수용 그러나 수사는 병행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는데 이 기사는 그럼 잘못된 기사입니까? 총장님 현재 입장하고 제 입장을 지금 내놓기에는 내부 의견이 아직 수렴이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입장이 없으신 거네 공수처와 관련된. 좀 더 그러면 이 문건 지금 오늘 업무보고 문건 56페이지에 있는 우리 백혜련 의원이 잘 지적한 이 한 면짜리 공수처 도입 이 문건은 총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오늘 배포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논의의 전반적으로 취지와 태도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태도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공수처를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로 느껴지는데 그럼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인가요?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됩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저렇게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설사 한 명이라도 더 다수가 확보되더라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총장님인데 그러한 태도는 결국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국회 논의를 결론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자, 지금 공수처는 말씀드린 그러면 검찰의 수사 권한과 총량으로 놓고 볼 때 현재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제 아니나 우리 노회찬 의원님 아니나 공수처가 도입된다고 그래서 검찰의 총량 수사 권한 제가 보기에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마저도 못 내려놓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해서 또 국회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자, 그건 제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릴 영역은 총장님의 말씀드릴 영역은 견해를 아닐 것 묻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검찰 행정을 지휘하는 총수로서 20년이 넘게끔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모든 정부가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고 그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국민들 최대 86%까지 국민들 가슴속에 검찰 개혁은 곧 공수처 도입이라고 박혀 있는 이 엄중한 제도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여쭙습니다. 국회 논의가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고 논의를 잘하는 국회 같으면 벌써 도입됐거나 아니면 이것은 아니고 대안이 만들어졌거나 그렇게 했겠지요. 그것은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짓이고 그거와 관계없이 일국의 총수로서 검찰 총수로서 이 제도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답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사개특위에서 제가 조직의 대표로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총장님, 의견을 낼 수는 없다고 총장님이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조직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조직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장님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임명하셨습니다. 대통령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국민이 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런 태도가 별로 안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할 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예. 자, 총장님.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검찰개혁의 화두고 상징으로 공수처를 가슴속에 박아 오셨습니다. 국민의 80%가 넘는 국민들이 이 공수처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공수처 도입이 검찰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고 이 공수처라는 자그마한 제도, 자그마한 기관을 검찰도 이제는 용인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에 순응하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바로미터로 우리 국민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국회의 논의의 결과로 치환하고 바꿔버리신다면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소를 띄우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의견을 공수처 도입 필요합니까? 필요성에 관해서는 저는 검찰이나 저희 법조계가 견제해야 될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견제받을 기구가 필요하다면 수사권 조정은 훨씬 더 소극적이신 거고요. 그러면 공수처라는 혹시나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기남목에서 임시적인 한시적인 제도일지도 모를 그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수식을 달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시적일지도 모를 검찰이 잘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춘 총장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끝날 때까지 답을 받아낼 때까지 제가 우리 장재원 간사를 설득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이 사경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봉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투 운동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수사기관에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경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경찰은 미투 운동 과정 중에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은 성추행 성폭력의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에 이 사안의 중심은 성추행 성폭행에 있기 때문에 이 성추행 성폭행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예, 내부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한 수사 지침을 가지고 이 사회에 필요한 방향의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부패와 관련해서 공수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패를 논하지 않고 공수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패를 한번 살펴보면은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그 화면을 보시죠. 인식 정도가 72.2%가 공공 부분 중에 법원 검찰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공무원의 부패 범죄 기소율을 보면은 불기소율이 아주 높습니다. 96%까지 달합니다. 이 두 가지 자료가 그 공수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는 거라면, 이 외에 다른 또 부패의 그 통계를 보면은 이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10년 내내 그 하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 전체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해서 아까 72%에 비슷한 69.9%가 공공 부분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부분 부패에 대한 그 사법 당국의 적발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수준에서는 20% 미만이 사법 당국에 적발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공무원에 대한 부패 범죄죠. 대표적인 부패 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형법 그 평균 기소율 29.6%에 비해서 1.5%, 3.2%밖에 되지 않은 아주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기소율은 약간 높지만 무죄율을 보면은 형법 범죄 평균에 비해서 아주 높은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과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립으로 이러한 통계를 양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통계에 숨어있는 함정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 중에서 기소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남고소가 거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무죄율이 높은 건 뇌물죄의 경우에는 다툼이 치열합니다. 뇌물죄의 특성상 수뢰자와 증례자가 단둘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무죄율이 높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과 해소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해소책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순위에 꼭 꼽히는 것이 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과 면제
징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패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통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또 공직 분야에 만연해 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특검과 서울 중앙지검이죠. 중앙지검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 직권남용과 뇌물죄에 있어서 무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유가 그 구성 요건의 협소함, 처벌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부패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성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권한남용 이외에 신분상이나 지위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또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묵시적이나 사실적인 그런 양해 청탁 부분들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사처벌 상에 있어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무죄율이라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뇌물죄의 그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의 직무 관련성을 의제하는 규정으로 그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해충돌에 개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를 도입을 해서 법관이나 검사의 증거 인정이나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제가 도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내부에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뇌물죄 등의 처벌에 있어서 처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플리바게닝 제도도 도입돼. 이러한 그 구성요건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기관을 관리한들 공무원의 공공부문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과연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해서 공수처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쟁점을 좁힐 것이 아니라 과연 부패 범죄에 대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화해야 되느냐 그 효율화 방안 속에서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느냐 이러한 논의를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지를 다 마치기 전에 위원장한테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 총장께서 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개특위에 모시게 된 이유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 또 현안이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종합된 의견이 대충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의견이 뭔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개혁 방안이라든가 또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 이런 논의가 도대체 왜 제기되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검찰의 어떤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해갖고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니면은 또 일부 수정해갖고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자체 개혁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텐데 보다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뭐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국회 논의 자체가 진척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전체 그 현안 보고 또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법안 소위가 열려갖고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들어가게 될 텐데 분명한 어느 정도 입장들을 좀 정해 주셔야 또 표현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참작해갖고
그 각 기관의 어떤 권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부패 방지라든가 이런 필요성에 부합하게 좀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조하셔갖고 보충 질의부터는 좀 더 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존의 그 간사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과 관련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지금까지 2건 6명을 인지했다고 하고 구속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 11건의 심야조사 사례가 있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 발족 이후 변호인의 신문 참여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해당 사항 없다는 이런 회신을 주셨네요. 이거 맞습니까? 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11건 정도 심야조사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사 실적이 구속자가 안 나오는가 보죠. 자, 제가 좀 이제부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쭤본 게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리해야 되는 문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적폐, 뭐 공통된 분모가 정관예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가고 있는 방향은 정치보복 수사 쪽으로 가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총장님 한번 일깨워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7월 달에 보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에서 이런 그 발표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특수일부에서 조사를 해 나갑니다.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보면은 또 박근혜 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에서 또 불법 지침 변경한 자료 발견했다면서 또 청와대에서 수사 자료를 이렇게 넘깁니다. 이게 다 검찰의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런 거죠. 맞죠? 맞죠? 그 세월호 문건 조작 지침 바꿨다고 하는 거 이거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조금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금년 1월 30일 날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서 공무원 사회가 혁신 개혁하는 본보기로 삼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난 다음 날, 그 다음 날 검찰에서는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내부 성범죄를 전방위로 조사한다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이 맞습니까? 대통령이 전날 얘기하면은 다음 날 검찰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발표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성추행조사단에 대해서는 이 문물 검찰총장이 조희진 지검장을 직접 그 지명해서 건물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내부 성범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임원정 검사가 조희진 단장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뭐 조치도 안 하고 무마했다 하는 이런 그 폭로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검찰 내부 성범죄 정방위 조사한다고 했는데 최규일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도 아까 해서 조사한다고 얘기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검찰 내에 있는 조희진 단장은 조사했습니까? 조희진 단장이 어떤 점을 조사? 임원정 검사가 직장 내 성폭력이 왜 지금껏 덮였는지에 대해서 조 단장님도 조사받아야 된다. 조 단장에게 과거 자기가 성추행당한 사실을 털어놨지만 어떤 후속 조치도 없다. 조사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 폭로에서 2월 5일자 신문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이 조사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해명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야당 의원은 소환해서 지금 소환 중에 있고 뭐 이렇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내 인사에 대해서는 조사 안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2월 10일자로 여당 의원에 대해서 또 성추행 한 거에 대해서 법인에 있으면서 이게 뭐 문제가 됐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여당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했습니까? 어느 부분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저 법무법인 계실 때 이런 그 추행 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더니 덮으라고 해서 종용해서 덮었다 하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이거 모르세요? 네, 그건 정확히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총장이 모르시니까 조사도 안 했겠네요. 조사할 생각도 없는 아니, 거죠.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종용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조사 안 하셨죠? 다음에 정현백 장관하고 관련돼서 또 마찬가지로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사건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까지 이 피해자가 받으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야당 의원은 불러서 조사하고 여당하고 이 정부 쪽 관계자는 조사 안 합니다. 검찰 안에 있는 분도 조사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월 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원랜드하고 관련된 것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 외압 관련 수사단을 다음 날 또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11차례의 심야 조사까지 하면서 지금 열심히 조사 중입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수사단 구성하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투 관련해서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이때부터 직장 내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2월 5일에 대통령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 고등학교 친구인 이윤택 씨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가 됐고 또 대통령하고 술자리 친구라고 하는 고원 시인에 대한 것도 그 사이에 폭로가 됐습니다. 또 오태석이라는 연출가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폭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폭로가 돼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미투 운동 관련해서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 이게 검찰총장이 할 일입니다. 이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경찰청장이 수사한다고 합니다. 아니 대통령 술 친구가 이게 뭡니까? 예, 이제 어디 찌라시에서 나온 얘기 그렇게 답습하는 게 이장섭입니까? 네, 명색이 검사까지 하셨다면서 검찰총장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검사 후배들한테. 이재정 의원님 좀 이따. 상대 후배가 의원님. 위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디 찌라시 갔다. 이재정 의원님. 이재원 의사진 협정해 주시고요. 협정해 주시고 어쨌든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네. 어느 찌라시 보고 그렇게 네. 얘기하십니까? 이 의원님. 예, 이은재 의원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예, 박 의원님 빨리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님들 좀,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예, 예. 말씀드렸는데 움직여야 될 때 총장은 말이 없고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이게 정상적인 검찰 운영입니까? 이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찰 운영인가요? 네, 총장 짧게 답변하시죠. 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찰 운영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예, 여기 계신 모든 검사님들 검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배 검사가 그 검사님의 역사들을 되돌려 보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검찰은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정권에 부응해서 그저 정치 권력이 기대한 이후에 어떤 자리에 얻어서 마이크 앞에서 언성이나 높이고 하는
그런 류의 검사들과는 달랐으면 합니다. 역사 앞에 사법개혁을 기꺼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전에 물었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자유항주 모형 실험 결과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지금 현재 선체조사위에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런 실험조차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받아보니 인용하기 곤란해서 재판에 쓰이지 않았다라고 아까 검찰총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험을 하지 않았다. 등등의 방식으로. 그다음에 최종 검토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평가의 문제라면은 보고서 안에는 충분히 시쳇말로 납품을 받아서, 그러니까 발주를 했기 때문에 결과 내용은 납품을 받아서 이후에 취사 선택을 규범적으로 할 따름인데 그게 아니라 결과 자체도 내용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의 누락이냐 수사 은폐냐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실제 2014년에 그 누락한 행위를 최근에 와서 다시 실험을 했더니 그 누락한 그대로의 실험 결과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런 의혹은 충분히 문제제기 가능한 의혹으로 봅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점심 때 보고받은 거로는 자유항주 시험이 1차 있긴 했는데 그게 수치 입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치 입력이 잘못돼서 그 사용이 좀 곤란했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그 후로 새로 2차로 더 추가로 실험하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구속 모형 시험은 시험을 했다고는 보고받았고 그건 그 법정에 활용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항주 모형 실험은 수치가 뭐라는 거죠? 네. 근데 왜 결과 보고서에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공교롭게 그 내용이 2018년 4년이 지나서 했던 실험과 공교롭게 동일할까요? 그럼 이번에도 수치가 잘못된 건데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해서 4년 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공교로운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초 시험은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걸 큰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되었고 추가로 시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다시 수치를 정확히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은 그 실험은 시간이 구속 기간 재판의 한정이 재판 구속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맞추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2차 시험은 정확히 시험을 하지 못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라는 소송인데요. 이건 명백히 대통령 기록물로 보이는데 그 기록물을 사적으로 가져와서 관련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적반하장의 다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더라면은 다스 문건들은 당시 제1부속실에서 접수 보존하다가 연성기록 비서관실로 옮기고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20조에 따르더라도 생산 접수됐을 때 그 기록물들은 결국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그 기록물에 표기가 되고 등의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단순 실수다 가져왔다라는 건 납득이 안 되는데 본인의 형사 사건의 증거이자 또 다른 형사 범죄를 저지른 일입니다. 이 관련된 이 소송 자체가 수사를 명백히 방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시고 향후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지금 민사 소송이 되고 있는 점은 민행정소송 되어 있는 점은 조만간 판결이 선고돼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수수색을 한 것은 합법적인 영장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압수한 거기 때문에 증거로 쓰는 데는 큰 소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아마 다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2015년 4월에 그 진모 전검사 성추행 사건 이후에 대검에서 외부기관 용역으로 해서 여성 검사, 여성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 그 진행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있지요. 그때 당시에 뭐 이제 많은 응답도 있었고 그런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사실상 이제 갈무리돼서 어떤 유의미한 자료로 통계치가 나온 것이 있나요? 통계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예, 그 향후에 저희 뭐 의원실로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검찰 내부에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적절히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뭐 그 노력을 기울였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파악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투 운동의 최초의 미투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과거사 위원회에서는 다시 이제 조사하기로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의문 관련된 내용도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미투 운동 즈음에서 세상 불거지고 있고요. 뭐 조선일보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사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또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쓰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고 결론을 내렸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고 장자연 씨 관련된 사건은 당시 피해자로 인식된 장자연 씨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서 기소를 거의 하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잠시만, 예, 한 문장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일보의 방사장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그 시민들이 그리고 또 그것을 비판한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 그리고 또 유수의 언론 기관지의 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묻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추후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잠깐 아기 연장선에서 하고 갈게. 네, 오전 연장선에서 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우리 검찰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발언하시는데 발언 끝난 다음에 하시죠. 그래 아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요거 그래 내 멤버하고 할게. 저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도 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우선 내가 지나가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내가 할게. 잠깐 할게. 예. 장재원 간사님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좀. 아니 바로 내가 한 분하고 저하고 약속이잖아요. 저 박범계 위원님, 장 의원님 잠깐 계시니까 좀. 그게 지나가는 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자, 되시고. 지금 지나가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 저 의원님들, 아니 장 의원님, 그럼 저기 휴게실 산 얘기는 다 가짜예요 그럼? 예, 박범계 위원님, 자 협조해 주시고 하시오. 아니, 네. 내가 봐서 오해 안 할. 사람이 인격을 누구든 무슨 인격을 누겨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저 오전에 박범계 그렇게 의원님. 질의하시더라도 오후에는 안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더라도 문체인가 뭐예요? 교문위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조사. 약속은 지키셔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 구속력 있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구속 내가 구속력 있게 무슨 이 회의 조건에 그것을 붙여서 말씀 나눴네요. 창피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질의해도 아주 그만해요. 아니 그럼 구속력 있는 문서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박범계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회의를 괜찮은 조건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만하시고요. 예, 어쨌든 오셨으니까 염동열 의원님 정리하시고 질의하시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게 합의된 간사간 합의한 사항은 아니에요. 아니 이 엄중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을 앞에 두고서 했던 얘기를 마치 가벼이 무슨 아니 무슨 아니 국민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잠시 쉬고 다시 아니, 이것이 내가- 오전에 정의했던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 제가 의사진의 발언도 안 했고 그 제가 정회 중에 뭐라 했습니까?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연동열 의원께 국민들 보기에 오전에 죄송한데 그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잠시 오해를 정회에서 풀지 않았으면 좀 논의한 다음에 좋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했지 않습니까? 예,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왜 무조건 정회만 나라 보셨어요? 뭐 과거에 몇 나라에 그런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대통령 후보들 공이 다 주요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저 위 상단에 올려놨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됐는가?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그냥 안타깝게. 예. 희한한 일입니다. 검찰 개혁이 이게 무슨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국민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공약 제일 상단에 차지한다는 게 하나 좀 여쭙게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 아마 질의하실 때 그 현역 의원 두 분들 지금 피의자냐라고 물었을 때 뭐 피고발인이라고 네. 답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입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사무실, 휴대전화, 차량까지 다 압수를 했다고 보도해서 봤습니다. 피의자가 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옵니까? 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 누구에 대한 무슨 피의 사실에 저 피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된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저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그 사건, 또한 강원랜드 사건을 보면서 정말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아무리 총장께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해라라고 룸을 많이 만들어 줬더라도 이 타성적으로 자기 내부 식구 감싸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건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래 끌고 있어요. 옛날 서양의 유명한 법원 중에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라는 게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PPT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동안에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 다음 장도 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김광준 검사, 진경준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는 다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에 착수하는 게 보면은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막 비등한데 수사 안 하고 견디다가 안 되니까 특임검사라든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지요. 공통점으로는 수사 착수 그 즉시 한 이틀에서 일주일 상간에 주요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요. 또한 일주일 정도쯤에 주요 인물에 대해서 다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기소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음.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7월 26일 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때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10월 그 태블릿 PC가 JTBC에서 보도된 이후에 급하게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즉시 압수수색하고 인물 소환하고 해서 한 달 안에 국정농단 1차 수사를 마치긴 합니다. 어쨌든 수사 착수가 늦었지만은 착수하면 한 달 만에 끝냈어요. 근데 그 뒤에 빨간 거로 이렇게 표시한 거 보시면은 우병우 사건
이거 민기작거리다가 한 2달 다 돼가지고 수사 착수하지요. 우병우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이 무려 2달 반 지나가지고 합니다. 깡통폰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환도 뭐 2달, 3달 지나가지고 합니다. 기소 아무도 못했습니다. 옆에 안태근 사건. 이건 빨리 수사팀 꾸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어느 정도 했는데 주요 인물 소환, 안태근을 한 달 정도 이후에 소환해서 그 이후에는 진척이 없어요. 지금 서지현 검사 쪽에서는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강원랜드 수사 사건 2월 4일 날 우리 안미영 검사가 MBC 뉴스데스크에 나오고 꽃장 양문환 검사장으로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굉장히 늦습니다. 2주가 넘고 또 한 달 다 돼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폭로자만 5차례 소환을 하고요. 피의자 쪽은 소환을 했다는 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병우 사건, 이석수 사건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그 특별수사팀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생각했을까? 저 자신이 좀 한스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뭉개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수사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 전 사건과 좀 차이점이 있는 건 안태근 성추행 수사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동부지검에 있는 성추행 사건 수사팀하고 독립수사를 하고 있는 강원랜드 수사팀의 경우에는 수사할 내용이 단일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 정리하고 수사 사항 정리하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특감단이 특임 검사가 발족할 때는 수사가 상당히 내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특임 검사가 발족이 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성과를 내고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혹스러운 것은 안미영 검사가 검사장이 총장한테 갔다 오더니 사건 결론이 뒤집혔다라고 했는데 김수남 총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다. 근데 출국 금지도 안 하고 또 나갔다. 이러니까 공수처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네, 많이 안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검찰의 과잉 수사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 당의 염동열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이 강원랜드 건을 의원실을 몇 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다든지 또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수는 누구 것이냐 이걸로 시작을 해서 벌써 6개월이 넘도록 그다음에 이전 대통령 주변의 인물을 전부 다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최근에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다수와 관련이 없는 청와대 문건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또 하나 검찰이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사후영장을 발급할 정도로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 이게 검찰 수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우리 총장님께서는 또 피의 사실 공포 문제도 지금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수사 방식을 보면 우선 망신주기식 수사, 또 수사 정보를 유출을 해가지고 막무가내식 피의 사실 공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부정을 안 하시겠죠. 최근에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 기각이 법원에서 됐죠. 그랬더니 그 뭐라고 지금 그 법원을 몰아가고 있느냐? 적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기각이 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찰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영장 판사의 결정을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다.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러면서 법원을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그러면 총장님, 검찰은 이렇게 법원이 본인들의 기준과 잣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국민을 앞세워서 여론을 호도하고 또 인민재판 하듯이 담당 법관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라고 보시나요? 표현 영장이 기각되어서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까봐 영장 기각 자체에 불만이 좀 과하게 표현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법률적인 표현에 한정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지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않습니까? 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는 이유가 있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전부 다 적폐로 지금 검찰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반성하시고 또 우리 모든 법조인들에게도 많은 교육을 시키신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총장님? 저희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수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또 그 관련해서는 법적인 다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사법경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경우에는 불만을 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사법경찰에게도 그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하신 말씀하고 이어서 법원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단 결론을 정해두고 질주하는 검찰의 모습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짝맞추기 수사 또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검찰은 매 정권마다 정치 권력의 종속이 돼서 정권의 칼잡이 노릇을 자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검찰이 국민 법 감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수사를 할 때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네,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금 보지 않는 게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은 국민 법 감정을 앞세운 여론 효도에 열을 올리기에 앞서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열망이 왜 이렇게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렇게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신여 노릇을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입니다. 매 정권마다 어느 정권 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자꾸만 이렇게 그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 권력의 신현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공수처 신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조종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권이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또는 김관진 그다음에 이 강원랜드 이 수사가 처음부터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면 검찰 조직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 총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의 공정에 의문을 드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그러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나 내부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사실 권력기관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 사실 왜곡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서 각 부처 국장 회의를 하면 법무부에는 국장이 차관 대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격이 안 맞는다고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국장 회의에는 과장이 나갑니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 관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찰청 내 간부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실제로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가 500명입니다. 검사 전체가 2,000명인데 4분의 1 정도가 부장검사급 간부입니다. 그럼 간부는 원래 직접 수사하시지 않죠? 꼭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겠죠. 그게 직무상 구분이 돼 있지는 않고 사건 배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저는 특권 검찰의 개혁에서도 부당하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실제로 보직이나 이런 걸 관리할 때 재판부를 사법부를 향해 있습니다. 사법부의 직급에 따라서 검찰청까지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예우를 계속 사법부의 예우와 비교해서 항상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사법작용은 사법작용인 거고 행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부합하게 적합하게 어울리게 그 보직들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나라가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이제 대륙법계를 이어받아 가지고 형사사법 분야를 대륙법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주로 영미법계 그 국가가 영미 국가를 많이 방문을 해서 보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강윤상입니다. 검찰총장님, 법무부 장관은 그 수사에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무슨 뭐 강력 조폭 최근에 조폭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폭 수사를 좀 하라든지 검찰총리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취지? 그 법의 취지는 뭡니까? 수사가 공정하게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검찰청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미치는 예.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 네, 걸로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직접적인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 그 지위에서 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지금 총장님 말씀 취지에 따르면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많은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셨어요. 5월 11일 날 작년 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참사 재수사 언급했고 이영렬 안택은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하셨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시하셨고 강원랜드 수사 외압 진상규명 등등 대여섯 차례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있고 뭐 일반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검찰청법이나 우리나라 헌법,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이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님께서 그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를 하라든지 이영렬 만찬 감찰 지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만찬 감찰 지시는 일반 행정권에 기해서 감찰 작용을 하는 예,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인지 우리 문 총장님께서 검찰총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여당에서 야당 의원을 고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며 본인이 옳다고 해도 남들이 의혹을 갖는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특위에서 2명의 위원을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것에 특수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조직에서 또 다른 조직과 권한의 재배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조직이 가지는 본인들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분 또는 수사를 받는 강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나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 회의록을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청의 대표이신 우리 검찰총장님과 다른 검찰청의 주요 보직을 맡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사실은 그 사건을 돌아다 보면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들 그런 생각들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면에 서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피고인 전문 변호사라는 전문 의원이라는 스스로 이름까지 걸 정도로 고발까지 당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돌아보면 정무적 판단을 기관들이 하는 거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판단을 왜 검찰기관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가. 물론 그것이 분리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지만 적어도 혐의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우리 모두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아주 주요한 계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제 스스로가 중립을 지키고 있나 또는 균형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그 위원님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빨리 혐의에서 벗어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계속 유지합니다. 검찰총장님, 검찰은 사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사법작용을 하는데 행정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부인데 사법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행정부 사법작용을 하고 있는 행정부가 사법작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보직상으로 높은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가요? 업무 내용과 대우는 뭐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차관 대우 받는 직급이 몇 명이신가요? 44명 맞죠? 검찰에서 차관급 대우를. 현재 저희가 행정 직제상 차관으로 돼 있는 자리는 법무부 차관. 차관급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관급이라고 지금 저희가 통칭하고 있는 게 검사장 자리가 차관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정부 어느 규정에도 차관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질문을 아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자, 그럼 차관급 애우라고 돼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급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차관급의 대우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도 차관 예우를 받는 보직은 딱 2명이고요. 경찰청은 경찰청장 1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44개의 검사장급이라는 보직을 만들어서 거의 이 모든 분들이 차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의 한 국의 검찰국장이 차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부처국장, 각 부처국장 회의에 국장이 나가는 걸로 아십니까? 법무 실무 관행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총장